네, 우리가 블랙홀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블랙홀이 실제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학자들은 이제 블랙홀이 존재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블랙홀이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관측적인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홀 후보, 블랙홀 캔디데이트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죠. 그러나 지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 블랙홀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블랙홀이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블랙홀의 존재인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수백만 배가 되는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이 거대한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대하다 그래서 크기가 큰 것은 아니죠. 이제 블랙홀의 사이즈는 점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우리 은하 내에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를 보면 이제 우리 은하는 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이제 나선파를 갖는 나선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이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빛의 속도로 한 25,000년, 26,000년 정도를 가면 26,000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26,000광년 거리의 태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26,000광년을 뚫고 우리 은하 중심을 보면 거기에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 블랙홀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에는 이제 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하 내에서 우리 은하 내의 그 나선팔 사이들에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를 뚫고 가야 우리 은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은 그 우리 은하의 어떤 그 원반을 뚫고 태양에서부터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검게 보이는 영역들이 바로 다 이렇게 먼지 때문에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가려서 검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뚫고 우리가 우리 은하 중심으로 가면 별들이 매우 많이 모여있는 별의 밀도가 매우 높은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그 다양한 색깔을 갖는 이 별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굉장히 밝은 이제 별들이죠. 그런데 이 별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별들을 표현했는데요.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별들은 왜 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 때문인 것이죠. 지금 블랙홀을 이제 중심에 하얀색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블랙홀 근처에 어떤 별이나 이제 가스 덩어리가 이제 들어오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 블랙홀로 가스가 들어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 모습의 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동그란 원 모습이 블랙홀의 어떤 그 사건 지평선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들이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블랙홀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밤하늘을 보면 이제 은하수가 보이죠. 이제 은하수가 하늘을 쭉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태양은 우리 은하수가 이제 원반처럼 생겼는데 우리 은하의 원반의 한쪽 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반 위에서 원반 중심을 보면 원반에 보이는 많은 별들이 이렇게 긴 흐름으로 보이죠. 이것이 은하수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은 밤하늘의 별자리 중에서 사수자리와 정갈자리 그 사이 근처가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인데요. 이 방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 은하수 사이에 그 검은 영역들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가
가시광선을 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먼지를 뚫고 가야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근처에서 움직이는 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은 안 되겠죠. X선으로 보면 어떨까? 네, X선으로 보면 우리는 X선을 방출하는 가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선으로는 별들을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별들은 X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별들을 연구해야 그 별들 중심에 있는 블랙홀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X선은 그래서 블랙홀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게 전파로 볼까요? 전파는 먼지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 먼지의 크기는 우주 공간에서 1마이크론 정도, 1마이크론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우주에는 이 먼지들을 뚫고 빛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해서 X선과 가시광선과 전파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이제 빛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전파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이제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구조들은 뚫고 빛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파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집안에 앉아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수신하는 그 전파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 벽과 집을 뚫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에도 많은 먼지들이 있지만 이 먼지들을 뚫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 은하 중심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 은하 중심을 그 전파로 본 모습인데요. 5cm 파장을 갖는 이제 전파로 보면 우리 은하 중심에 전파를 내는 가스가 이렇게 나선팔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이제 팔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가스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줌인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 가스의 그 가스 팔, 나선팔 같은 구조 위쪽에 붉은색 점으로 아주 작은 그 전파를 내는 영역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블랙홀이 위치한 곳입니다. X선과 전파가 강하게 나오는 블랙홀 근처가 여기인 것이죠. 자, 여전히 전파로는 블랙홀의 어떤 그 역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전파로는 관측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X선과 마찬가지로 전파도 별들은 별로 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별들을 연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선이나 전파는 별들이 별로 방출하지 않으니까 가시광선을 봐야 되는데 가시광선은 먼지에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라고 하면 붉은색보다 바깥쪽 빛이라는 이야기죠. 보남바초 노주빨, 붉은색보다 파장이 약간 긴 그런 빛을 우리가 적외선 빛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외선은 가시광선은 아니지만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조금 길어서 먼지를 뚫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온도가 낮은 별들도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별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6,000광년 떨어져 있는 그 먼 우리 은하 중심까지 연구를 하려면 별들의 밝기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큰 망원경을 우리가 지상에 건설해서 보더라도 지구 대기를 빛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현상 때문에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 대기의 효과 때문인 것이죠. 빛 알갱이가 우주를 쭉 날아오다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지구 대기권 안에 이 공기에 있는 다양한 입자들과 부딪히고 산란되고 흩어지면서 우리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그 빛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망원경을 지상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다가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망원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우주망원경의 경우는 이 지구 대기권 바깥에다가 망원경을 건설해서 지구 대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효과들을 다 없애는 것이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과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해상도가 좋은 가장 좋은 이미지를 우리 천문학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을 여러 개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아주 큰 망원경이 아닙니다. 물론 허블 우주 망원경의 그 거울 주경 프라이머리 미러 그 거울의 지름은 2.5m나 됩니다. 그 거대한 거울이죠. 그래서 망원경 전체의 크기는 그 거대한 그 대형 버스 정도의 크기입니다.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망원경을 우주에다가 만들려면 지상에서부터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제 굉장히 비싼 망원경이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2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2조 원 정도가 되는 아주 비싼 망원경인데요. 더 큰 망원경을 우주에다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우주 망원경과 똑같은 효과를 지상 망원경으로도 얻으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레이저 적응 광학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그 하와이 마우나키아에 있는 그 캑 망원경에서부터 레이저를 쏘아서 대기권 위에 한 60km, 70km 위에 있는 그 나트륨 층에 레이저를 반사시켜서 인공별을 만들고 그 인공별을 반사돼서 오는 그 레이저를 가지고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대기 때문에 산란되고 그 흔들리는 효과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기술이 바로 레이저 적응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하와이 마우나키아에 있는 이제 캑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이제 캑 망원경입니다. 지름이 한 10m나 되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면적이 한 16배나 넓은 큰 망원경이죠. 빛을 16배나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망원경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버스의 크기가 매우 조그맣게 보이죠? 이 거대한 두 개의 망원경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망원경에서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쏠 수가 있죠.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쏘면 레이저가 인공별을 만들어서 그 인공별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대기 효과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990년대 중반부터 UCLA의 안드라 게즈라고 하는 그 교수가 우리 은하 중심을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경쟁하는 이 두 그룹이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을 1초각이면 이제 매우 작은 크기죠. 보름달의 크기가 1800초각 정도가 되니까 보름달의 약 18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 1초각의 이 네모 안에 별들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우리 은하 중심을 이제 보면 지구대기 효과 때문에 별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네모 안에 여러분 지금 그 별이 몇 개인지 다 이렇게 그 희미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레이저 적응광학을 사용하면 이렇게 희미하던 별들이 아주 또렷하게 아주 작은 크기로 변하게 되는 지구대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보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초각 곱하기 1초각 요 네모 안에 이 작은 공간 안에 별을 굉장히 많이 하나하나 분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심 부분에 블랙홀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이 1990년대 중반부터 거의 20년 이상 이 캑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은하 중심부를 지향해서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사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시간에 따라 이 별들의 운동을 쭉 이어가면 별들이 우리 은하 중심을 가령 20년에 한 바퀴 도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하얀 별로 표시된 영역이 바로 블랙홀이 위치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중심 영역을 이 별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SO2라고 하는 별은 거의 한 바퀴를 이제 돌았고, 저쪽에 있는 그 별도 마치 혜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것처럼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오다가 블랙홀 근처로 오면 아주 빠르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혜성도 천천히 움직이다가 태양 근처에 오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주변에서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관측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중심으로 돌 수는 없죠. 이 별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바로 중심에 뭔가가 이 별들을 빠르게 공전시키도록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나 화성, 목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돌까요?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태양의 질량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 1번, 2번 지구가 얼마나 빨리 운동하는지 지구의 속도, 이 두 가지를 재면 태양의 질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질량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지구의 운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20년 동안 관측한 이 별들의 운동을 보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별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죠. 왜? 20년 동안 관측했으니까. 그러면 이 중심에 이 별들을 이렇게 빠르게 운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중력이 필요한지, 이 중심에는 얼마만큼의 질량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게즈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이 중심에는 태양보다 400만 배 이상 되는 막대한 질량을 가진 뭔가가 존재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 별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별들이 도는 공간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이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별들이 보이는데요. 이 별들 중에서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간 거리를 따져보면 블랙홀에서부터 가까워진 별까지의 거리는 태양계 크기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계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 안에 태양 400만 개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이 별들의 운동이 설명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이 가시광선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내지 않는 이 뭔가는 블랙홀일까요? 네, 과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 태양 400만 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닐까요? 먼지가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양처럼 빛을 내지 않는 별을 400만 개를 모아두면 이 별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작은 우주 공간 안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이 별들을 400만 개 모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 되게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별들 400만 개를 모아놓는 것도 어렵지만 400만 개의 별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0만 개의 별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력적으로, 역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별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한 우리 은하 중심에는 빛을 내지 않는 어떤 그런 별들 400만 개가 모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들이 아니라 목성과 같은 그런 큰 행성들이 많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 타키온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뭔가는 아닐까요? 다양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이 정도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이것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 라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경우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서 이 관측의 결과가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은하 중심의 별들은 그 케플러 법칙에 따라
블랙홀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별들은 빠르게 운동하고 멀어질수록 운동 속도가 이제 느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매우 긴 기간 동안 이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3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까이에서는 별들이 이제 빠르게 돌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안드라 게즈 교수가 이끄는 UCLA 그룹과 그리고 막스 플랑크,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겐젤 교수가 이끄는 이 두 그룹이 열심히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블랙홀 후보, 블랙홀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역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표현을 논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안드라 게즈 교수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제 또 고마운 분인데요. 제가 UCLA에 있을 때 이제 비자 신청에 변호사 비용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사의 허블 펠로우십을 받고 UCLA로 갔는데, 나사의 연구비로는 여러 가지 비자랑 관련된 어떤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제 호주머니에서부터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젊은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이 돈이 많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UCLA의 안드레아 게즈 교수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처럼 연구를 하는 포스닥 연구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연구비로 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운이 좋았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게즈 교수가 내준 연구비를 가지고 저는 이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비자를 잘 받아서 UCLA로 옮겨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우주에는 이런 블랙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태양의 400만 배 정도 더 무거운, 그래서 태양 질량의 400만 배쯤 되는 이 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존재하고 있고, 다른 은하들의 중심에도 이 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하 중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통해서 블랙홀은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역학적 증거를 보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블랙홀 존재의 증거는 이렇게 역학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을 도는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가장 확실한 블랙홀의 증거를 찾게 된 것이죠.